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께서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흐름 좋습니다.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톡용 챗 GP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카오 오늘 시장이 약한데 선방하는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한 59,000원대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틀째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인터넷 쪽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인터넷 쪽에 대한 재조명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두 개가 있죠. 근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들었던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김범수 의장과 관련된 사법 처리, 일단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어떤 사법 처리의 불확실성이 좀 약간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SM의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일단 무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카카오 쪽은 그동안에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을 한다. 근데 다시 돌릴 수는 없다. 근데 또 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카카오톡이 아직까지도 국민 메신저가 된 이상에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과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아직까지 큰 어떤 메신저의 수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보여줬던 한때는 카나나와 함께 또 AI 쪽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실행은 다른 앱을 통해서 실행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혀 그게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관심도 없고 이어가지도 못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오픈 AI와 협업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텍 내에서 나오는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챗 GPT-4 카카오죠. 네. 이쪽에 대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카카오톡, 카카오 맵, 그리고 또 카카오톡 예약하기 멜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챗 GPT의 영향력과 함께 거의 이제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은 오히려 생성형 AI 기반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럼 이게 조금 더 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에이전트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일정만 확인하게 되면 쭉 알아서 연결해서 예약까지 끝내는 어떤 케이스가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톡이 하나의 또 레벨업된 AI 서비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돼서 또 실적과 같이 나오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아마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톡비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보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생일이네라고 하게 되면 생일 선물을 줄 때 선물하기 기능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되게 비쌉니다. 정가 다 주고 팝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거기다 또 그걸 쓰지 않게 되면은 또 이어지는 수수료까지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다 카카오톡의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에이전트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즈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가 1,300억대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지난 분기가 워낙 잘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축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위축될 것이라는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또 약간 원복하는 업데이트를 원복하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일회성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쪽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우상향 기조가 들어가는 변화가 나온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카카오는 AI를 잘 적용해서 써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생성형 AI 기반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 받을지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봅니다. 네, 두 번째로 NC소프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2에서 3%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신작 아이온2 출시를 앞두고 어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혀 기대감이 없는 섹터고 관심이 없는 쪽입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주가 어떤 시장에서 트렌드를 갖춰가면서 움직인 적이 과연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저희가 좀 믿고 있었던 섹터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때는 또 어떤 새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9월 중반까지는 또 한 23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쭉 조정을 받던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지금 한 20만 원대에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관들이 한 이틀째 순 매수세를 오늘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게임주도 특히 연말로 가게 되면은 중요한 또 백스코 좀 중요한 또 게임 대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변화가 그대로 어떤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이 점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변화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은 안간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는 관점 쪽에서 그쪽의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게임주 쪽에서는 당연히 NC소프트겠죠. 네, 그쪽에 대한 동향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는데 일단 NC소프트를 볼 때는 2023년도부터 실적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벌써 한 2년째 실적은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왜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 그 NC소프트의 리니지죠. 리니지를 그동안에 충성적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약간 이거 뭐 사기다라는 쪽으로 반발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되는 유저들의 아무래도 그동안의 실적을 끌어왔었던 가장 큰 변화였는데 그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런칭하지 못하고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힘들어졌고 주가도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부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 판관비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적이 좀 다운사이징 되다 보니까 턴할 수 있는 계기는 됐었고 그러면 오히려 그럼 새로운 신규 게임으로 다시 한번 실적의 레벨업을 갈 것이냐라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개봉한 어떤 공개되는 아이온2가 가장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과거의 리니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얼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초기 일매출을 한 25억까지도 기대를 합니다. 보통 신규 게임들이 항상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아이템도 많이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높은데 그때 약간 10억대 이상으로 가는 게임들을 보통 저희가 대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25억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밖에 뭐 LLL 그리고 뭐 브레이커스, 타임 테이커스 이런 쪽도 뭐 글로벌 게임으로 또 런칭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런칭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도 이어지는 부분들과 또 보니까 사명까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NC소프트를 NC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의 기대감들이 같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적인 기존 IP를 활용하는 모습들도 눈에 띕니다. 리니지라든가 아이온,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이쪽에 대해서 기존 IP를 또 강화하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동남아나 북미 쪽에서 해외도 같이 동시에 출시한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솔직히 이쪽에 대한 그 RPG 쪽에 대한 게임 내 역할들은 일단 한국, 일본, 대만 정도가 가장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밖에 북미 쪽으로 들어간다. 기대감을 그렇게 키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부분들이 AI 전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NC AI를 통해서 이제 그 AI를 통한 이제 사업 다각화
특히 이제 게임을 얼만큼 더 AI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장르 쪽에서도 오히려 M&A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게임사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그런 모습들인데 왜냐면 지금 수년금이 부채를 뺀다고 하더라도 1조 2천억이 넘게 한 1조 3천억 가까이가 수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주들은 계속 얘기를 했었죠. 뭐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배당 정책이죠. 당기 순이익의 30%를 배당한다.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한다. 그래서 한 매년 한 10% 이상은 어떤 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어느 정도 좀 회복시켜서 푸시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펀드멘탈이 제일 중요하겠죠. 게임의 성과를 얼마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이온2의 성공 여부가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작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명을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요. 바뀌는 사명과 함께 주가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또 포착주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또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쪽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늘 나왔던 얘기는 풍력 관련된 쪽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쪽들도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풍력 관련된 신재생을 또 키우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해상 풍력으로 갔을 때 해저 케이블이나 아니면 또 전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관련해서 대한전선을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주봉이나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턴에서 과거의 좀 부진을 좀 마련하겠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대한전선은 1940년도 설립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선회사라는 어떤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종합전선회사로 보면서 초고압 케이블이죠. 같은 이제 전력선, 통신 케이블, 그러니까 케이블의 강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케이블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집에서 쓰는 뭐 동축 케이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해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바닷물의 오염이나 또 거기에 부식되지 않아야 되겠죠. 거의 상당히 두껍고 강합니다. 그런 쪽들이 어느 정도 좀 주축으로 이어져서 전력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베트남이나 남아공에 벌써 사우디까지 해외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를 통해서 미국, 유럽, 중동 쪽에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500kV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아예 직접 또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했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525kV 정도의 HVDC 쪽의 해저 케이블 생산 설비까지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어떤 거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성과를 이제 서서히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력망 교체가 되고 AI 친환경 발전들 계속 또 관심이 높고 그런 쪽에서 모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핵심적인 게 전력 설비 있어야 되고 변압기부터 뭐 배전반 이런 쪽과 연결시키는 전선 그리고 또 전력 케이블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치겠죠. 그런 차원에서 수주 잔고를 보다 보니까 3조 3천억까지 들어옵니다. 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한 2, 3년 동안은 아무래도 구리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가 수주가 확보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높은 수익성을 반영될 만한 케이블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HVDC라고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이쪽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다. 그동안은 저수익 프로젝트가 실적을 장악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북미나 유럽향에 들어갔던 어떤 초고압 케이블의 비중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잠깐 변수가 있는 게 LS 관련된 쪽까지 소송 변수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결이 나서 LS가 지금 패소를 한 상황이죠. 대한전선이 그런 상황 쪽에서 그 이후에 LS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갔었던 개발 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또 수주 관련된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전전선의 그래도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는 계속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2만 원대를 막 시도를 하지만 조금 좀 묵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주봉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한번 한 6월 달부터 그리고 또 지금 9월 달까지 거의 3, 4개월 동안 16,00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박스권을 달피하고 돌파를 시도한다. 안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 약간 24,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맞춰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관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전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 오늘의 포착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